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복수는 오후부터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68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호가 오기로 했으니까요. 며느리 민지도 손자 준서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그 생각만으로 허리 통증도 잊은 채 움직였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는 잡채, 민지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동태찌개, 준서 녀석 입맛에 맞게 닭볶음탕까지. 밤 11시 준비가 끝났을 때 복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재호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호 가족은 12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길이 많이 막혔네요. 그래, 왔어? 준서야, 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어서 들어와, 밥 먹자. 다 차려놨어. 밥상에 앉아서도 복수는 계속 재호의 그릇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고 민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복순의 시선은 재호에게만 향했습니다. 민지가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받아치고 다시 재호를 봤습니다. 민지는 그 시선을 모르는 척하며 준서 밥을 먹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단둘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내일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뭐? 내일? 모레 가는 거 아니었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추석 연휴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건이 생겨서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명절인데? 어머니,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부엌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지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것들, 어제 저녁부터 서 있었던 부엌,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린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본인도 미처 막을 새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에 하루도 못 있겠다는 거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물소리가 났습니다. 민지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척하려는 것처럼.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뭘 그만해? 틀린 말이야.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루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 제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어요? 명절마다 내려오고 생신도 챙기고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게 다야? 돈이 다냐고?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거잖아.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소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복순과 재호가 동시에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재호 씨가 이번에 연휴 내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출발 전날 밤에도 어머니 드릴 선물 뭐가 좋을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막상 오면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머니가 재호 씨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재호 씨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냥
그걸로는 안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민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준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그 말이 복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지의 말도 재호의 말도 한꺼번에 가슴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순의 입에서는 사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이 방식으로 살아온 탓인지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재호 가족은 저녁도 먹지 않고 떠났습니다. 민지는 나가면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준서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재호는 마지막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연락할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수는 소파에 혼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하고 너무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이 그대로였습니다. 전, 갈비찜, 잡채, 동태찌개, 닭볶음탕,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고 간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뚜껑을 하나씩 덮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갈비찜 뚜껑을 덮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재웠던 것이었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는 거라고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먹고 가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부엌에 식어가는 음식들 앞에 혼자 서 있는 68살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핸드폰을 열었다 닫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해야 하나, 문자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오후 옥순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지기. 남편도 먼저 보내고 자식도 멀리 사는 복순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였습니다. 재호 갔어? 응, 얼굴은 봤어? 잠깐 왔다 갔어. 하루도 못 있고. 그래서 또 한 소리 했어? 복순이 대답 대신 차잔을 들었습니다. 복순아,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뭐? 재호가 명절에 이틀 있다 가면 너 행복해? 당연하지. 근데 사흘 있다 가면? 나흘 있다 가면? 아예 안 올라가면? 그게 무슨 말이야? 복순아, 내가 보기엔 재호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절대 못 채워줄 것 같아. 그게 문제야. 복수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살았어. 남편 없이 셋을 키웠어. 재호가 장남인데 장남이 어미 곁에 있어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복순아, 솔직히 물어볼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 말.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번 추석에 처음 한 말이냐고.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재호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취직이 늦어졌을 때도, 결혼을 늦게 했을 때도, 명절에 하루 일찍 올라가겠다고 할 때마다 그 말은 복순에게 일종의 방패였습니다. 상처받을 것 같을 때마다 꺼내는 것. 그러면 재호가 멈췄으니까
적어도 한동안은 잘못은 아니지. 근데 복순아, 재호가 내 노후를 위해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럼 나는 뭘 바라고 살아? 그게 진짜 문제야. 복순아, 너 지금 자식한테 내 삶을 다 맡겨놓고 있어. 재호가 자주 오면 기쁘고 조금만 늦으면 서운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너지고. 그거 재호한테도 너무 무거운 짐이야. 내가 그 아이한테 짐이라고? 짐이 아니라 너무 큰 책임이 된 거지. 복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아, 나 재호 낳고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기억나? 재호 돌도 안 됐을 때. 응, 기억해. 그때 내가 공장 다니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주말엔 식당 일했잖아. 재호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맡겼어. 아침에 맡기러 가면 재호가 울었거든. 매일. 근데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야 했어.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있어. 재호야, 나중에 크면 알겠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재호는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 옥순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아, 근데 있잖아. 그때 내가 한 고생 그건 진짜야. 인정해. 근데 그 고생이 재호한테 빚이 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희생이 사랑이 되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해. 아니면 최소한 바란다는 걸 알면서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그럼 나보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고? 아니, 바라되 재호한테만 바라지 말라는 거야. 복순아, 너한테 재호 말고 내 삶에 뭐가 있어?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스스로에게 대답이었습니다. 옥순이 돌아간 뒤 복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어렸을 때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돌사진, 유치원 입학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그 사진들 속에서 재호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그 웃음이 사라진 게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순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재호가 내 노후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니잖아. 너한테 재호 말고 내 삶에 뭐가 있어? 복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핸드폰을 열어 재호의 이름을 눌렀다가 또 껐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재호가 7살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복순이 공장 야근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재호가 잠을 자지 않고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재호야, 왜 안 자고 있어? 엄마 기다렸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나 크면 엄마랑 계속 살 거야.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때 복수는 피곤한 몸으로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재호가 엄마 지켜줄 거야. 응. 꼭. 그날 밤 복수는 재호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니 됐다고. 이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복수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7살 아이의 철없는 약속을 복순이 평생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의 무게를 40살이 넘은 재호에게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다 문득 재호가 중학교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호가 친구들과 놀겠다고 학원을 빼먹었고 복수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 학원비 벌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재호는 그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더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왜 맨날 그 얘기를 해?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무거워. 그때 복수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42살이 된 재호가 거실에서 했던 말이 그 어린 목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같은 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30년 동안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전화를 끊고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쓰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추석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바쁜 거 알면서도 또 그랬어.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준서도 잘 있고? 답장 안 해도 괜찮아. 읽기만 해. 문자를 보내고 난 뒤 복수는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핸드폰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수는 오랜만에 동네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노란 국화 한 다발이 가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자식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그냥 자신을 위해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으면서 복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재호가 태어나던 해부터 쓰기 시작해서 몇 년 뒤 덮어버린 일기장.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낸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야, 내가 태어난 날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그게 전부야. 복수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다고. 그게 전부라고. 그 말을 쓴 사람은 복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마음이 바뀐 게 언제부터 내가 행복하면 됐다는 마음이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안 해요? 할 말 없어. 재호 씨, 뭐, 민지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틀린 건 맞아요.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고. 근데 있잖아요.
저 그날 부엌에서 음식 치우다가 봤거든요. 어머니가 갈비찜 뚜껑 덮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 소리도 없이 우시더라고요. 혼자. 그 뒷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TV에서는 아무 말이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상처받은 거 알아요. 나도 알고. 근데 어머니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재호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호야. 문자 봤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추석에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근데 일이 생기니까 어머니한테 말하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말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 재호야. 아니에요. 저도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추석날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너 엄마한테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재호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릿속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은 익숙했지만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몰랐습니다. 재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채 두 사람이 각자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아니라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그 손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 마디마디 굵어진 손, 수십 년 동안 쉬지 않았던 손. 이 손이 재호를 키웠습니다. 이 손이 새벽 신문을 돌렸고, 공장 기계를 잡았고, 식당 설거지통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떨리는 건 고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아들을 잃을 것 같아서. 재호야. 네, 그 한 글자짜리 대답이 복순의 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말이 거기서 막혔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목이 꽉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세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과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깊이 닿았습니다. 고생한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때로는 짐이 됐구나. 어머니,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7살 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 앞에 앉아있던 아이. 엄마, 나 크면 엄마랑 계속 살 거야. 그 말을 한 아이는 엄마가 외로울까봐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42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그 아이에게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나 보다. 7살 때부터. 기억해요? 그때 제가 현관에서 기다렸던 거. 기억하지? 저 그때 진심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저 그 약속 지키고 싶어요. 지금도. 근데 제 방식대로 지키고 싶어요. 복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말 안 할게. 약속은 못해도 노력할게. 그리고 재호야, 너 그냥 건강하면 돼. 그게 전부야. 엄마가 원래 그랬거든. 내가 태어났을 때.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복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붓을 잡고 있는 2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재호에게 전화를 덜 했습니다. 대신 걸 때는 짧게, 그리고 잘 지내지?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에 익숙해지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준서 데리고 내려가도 될까요? 준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복수는 잠깐 웃었습니다. 언제 와야 해? 왜 이제 연락해가 아니라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와. 뭐 해줄까?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저희는 다 잘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병 속 국화가 아직 피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 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꽃이 훨씬 오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